세상의 모든 이야기, 지금 바로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로는 가슴을 뛰게 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제1장 고향에서 온 걱정거리. 새벽 공기가 채에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박마리아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동쪽 산마루에 간신히 붉은 기운을 들이우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한국 생활 10년 차. 이제는 눈 감고도 집안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지만 혹여 잠든 가족들을 깨울세라.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고양이처럼 조심스러웠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마저 최소화하려 애쓰며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한 재료들을 꺼냈다. 된장찌개용 두부와 애호박, 어제 저녁 남편 박현식과 아들 지훈이가 맛있게 먹었던 불고기 남은 것, 그리고 시어머니, 유미경 여사가 좋아하는 나물 몇 가지. 마리아는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한국의 맛이 그녀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된장 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졌던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구수한 냄새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족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밥솥에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멸치 다시마,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된장을 풀었다. 보글보글 정겹게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소리는 고요한 아침의 정막을 깨우는 다정한 알람과도 같았다. 창밖이 제법 환해질 무렵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졌다. 남편 현식과 아들 지훈, 그리고 시어머니 미경까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엄마,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10살배기 아들 지훈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며 말했다. 마리아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 남편 현식도 아내의 음식 솜씨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 미경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그 표정에서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아들을 배웅하는 것은 마리아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현식이 말했다. 알았어요. 운전 조심하고 회의 잘하세요. 마리아는 남편의 옷깃을 매만져주고 학교 가는 아들 지훈이의 가방을 챙겨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우리 지훈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마리아는 설거지를 하며 잠시 고향 생각에 잠겼다. 필리핀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계신 부모님 로사와 라몬은 잘 지내고 계실까? 지난번 통화에서 아버지 라몬이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셨는데 약은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신지 걱정이 되었다. 국제전화 요금이 부담되어 자주 통화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그곳을 향해 있었다. 오전 11시.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한 마리아는 태블릿 컴퓨터를 켰다. 오늘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화면 너머로 연결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이내 익숙한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마리아 우리 딸 화면 속에서 어머니 로사가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라몬도 그 옆에서 인자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마리아의 얼굴에도 그리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 해도 직접 만져보고 안아볼 수 없는 거리감은 어쩔 수 없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럼 우리는 늘 잘 지내지. 우리 딸 덕분에. 로사가 과장된 몸짓으로 대답했다. 지훈이 할머니랑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손주 지훈이는 다들 건강하고, 네, 다들 건강해요. 지훈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남편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요즘 부쩍 저한테 잘해주세요. 마리아는 좋은 소식만 골라 전하려 애썼다. 부모님이 먼 타국에 있는 딸 걱정으로 마음 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작은 효도 방식이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갑자기 로사의 뒤편 부엌 쪽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는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엄마, 저거 무슨 소리예요? 물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로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화면을 돌려 부엌 한쪽을 비춰주었다. 아, 이거 저번에 말했던 냉장고 말이야. 며칠 전부터 아주 고장이 나버렸어. 물이 이렇게 계속 새고 있네. 화면 속에는 마리아도 익히 아는 아주 오래된 냉장고 밑으로 물이 흥건하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물을 받기 위한 낡은 대야가 놓여 있었다. 냉장고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듯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겉면에는 녹슨 자국도 선명했다. 수리 기사를 불러봤는데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단다.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서 이제는 부품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네. 로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마리아는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 냉장고는 그녀가 한국으로 결혼해 오기 전 필리핀에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처음으로 사드린 가전제품이었다.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 비록 중고였고 가장 값싼 모델이었지만 부모님은 동네 잔치라도 할 것처럼 기뻐하셨었다. 그 냉장고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음식을 조금이나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딸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그런데 이제 그 냉장고가 수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필리핀의 더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다. 특히 그녀의 고향 마을은 전력 사정도 좋지 않아 정전도 잦았다. 그런 곳에서 냉장고 없이 지내야 저만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음식은 금방 상해버릴 테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사치가 될 터였다. 엄마,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마리아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을까? 당장 그녀에게는 목돈이 없었다. 남편 현식에게 손을 벌리자니 면목이 없었고, 시어머니 미경에게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엄해 보여도 속정이 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며느리 친정의 냉장고 문제까지 신경 쓰시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통화를 마친 뒤 마리아는 한동안 멍하니 태블릿 화면만 바라보았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물이 새는 낡은 냉장고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필리핀 시골 마을에서는 냉장고 수리기사를 부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마을까지 와주는 기사도 드물 뿐더러 부품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새 냉장고를 사는 것은 더더욱 엄두를 내기 힘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리아의 깊은 한숨이 고요한 거실에 낮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어깨 위로 고향에서 온 걱정거리가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제2장 시어머니의 마음. 그날 영상통화 이후 박마리아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평소 명랑하고 긍정적이던 그녀였지만 필리핀에 계신 부모님과 고장난 냉장고에 대한 걱정은 무거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식사를 준비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낡은 냉장고 밑으로 물이 새던 모습과 부모님의 힘없는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숨은 숨길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 윤미경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미경은 평생을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사람을 관찰하는 눈썰미만큼은 남달랐다. 특히 한 집에 살며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며느리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행동의 차이는 그녀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마리아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는 듯 보였고 식사 시간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의 밥을 깨작거렸다.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 마리아가 필리핀에서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 또한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리아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했다. 서툰 한국어로나마 살갑게 다가오려 노력했고 힘든 내색 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무엇보다 아들 현식과 손주 지훈에게 더없이 좋은 아내이자 엄마였다. 그런 마리아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미경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친딸만큼은 아니더라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마리아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리아가 과일을 깎아내오자 미경은 평소답지 않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아가, 요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개냐 얼굴이 영말이 아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아니에요, 어머님.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마리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시어머니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경은 그런 마리아의 어색한 변명을 쉽게 믿지 않았다. 정말 별일 없는 것이냐? 혹시 친정 쪽에 무슨 우환이라도 생긴 게면 숨기지 말고 말하거라. 타국에 와서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야
식구들한테 털어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 애써 억눌렀던 마리아의 감정이 울컥하고 솟아올랐다. 그녀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마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필리핀 부모님의 냉장고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사들였던 냉장고가 이제는 수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버렸다는 것. 더운 날씨에 부모님이 음식 보관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하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 하지만 당장 자신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속상하다는 것까지. 미경은 말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는 특별한 위로나 동정의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마리아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눈물을 글썽이자 미경은 그저 그래, 알겠다. 속상했겠구나 라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들어가서 좀 쉬거라 라는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다.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배려에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라고 사양했지만 미경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한 후였다. 그날 밤 마리아는 오랜만에 남편 현식에게도 필리핀 부모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현식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내가 조금 보태서 송금해 줄게. 라고 위로해 주었다. 남편의 따뜻한 말에 마리아는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노트북을 켰다. 컴퓨터 사용이 서툴렀지만 얼마 전 손주 지훈이에게 배웠던 인터넷 검색 방법을 떠올리며 천천히 검색창에 냉장고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종류의 냉장고들이 나타났다. 미경은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며 여러 제품들을 비교했다. 너무 크거나 비싼 것은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너무 작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리아의 친정집 형편과 필리핀의 전기 사정 등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냉장고를 골랐다. 마침내 적당한 크기의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그러면서도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모델 하나를 선택했다. 이 정도면 사돈댁에서 쓰시기에 괜찮겠지. 미경은 혼잣말을 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필리핀 배송 가능 이라는 문구를 확인했지만 배송지를 입력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주소를 영어로 입력해야 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몇 번이나 실수를 반복했다.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며 한참을 끙끙댄 끝에 마침내 주문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휴,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 미경은 안경을 벗고 지끈거리는 눈가를 지그시 눌렀다. 임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뿌듯하고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숙제를 끝낸 듯한 후련함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나중에 냉장고가 필리핀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 슬쩍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다. 이틀 후 마리아가 평소처럼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 더미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로고가 찍힌 제법 두툼한 봉투였다. 마리아는 자신이 최근에 주문한 물건이 없었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상세한 주문 내역이 적힌 영수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상품명, 양문형, 냉장고, 모델명, 엑소, 색도 백소, 색상 화이트, 배송지 필리핀, 마리아 부모님의 상세 주소, 수취인 라몬, 마리아 아버지의 성함, 결제자 윤미경. 마리아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영수증을 다시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윤미경 여사가 필리핀에 계신 자신의 부모님 댁으로 냉장고를 주문한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최신형 모델로. 마리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셨다니. 그동안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어 때로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자신과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셨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마침 방에서 미경이 나왔다. 마리아는 영수증을 손에 꼭 쥔 채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마리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미경은 며느리의 손에 들린 영수증을 보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거 벌써 봤느냐? 사돈댁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 보내드렸다. 별것도 아닌데 뭘 그리 놀라느냐?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는 것을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너무 비싼 선물이잖아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됐어. 바깥 사돈이 곤란하다는데 안 사돈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우리 아가, 네가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느냐. 미경은 마리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잔말 말고 나중에 냉장고 잘 도착했다고 연락 오면 그때 사돈께 안부나 잘 전해드려라. 마리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배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투박한 손길에서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사랑과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렇게나 깊고 따뜻한 정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마리아는 그 순간 자신이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또 한 명의 어머니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제3장 뜻밖의 여행, 그리고 설레는 준비. 며칠 후 필리핀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박마리아는 시어머니 윤미경 여사와 함께 거실에서 과일을 먹던 중이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전화 너머로 어머니 로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리아, 냉장고가 도착했어. 이렇게 크고 좋은 냉장고라니 정말 꿈만 같구나.
아버지 라몬 역시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거 정말 한국의 사부인께서 보내주신 것이 맞느냐? 우리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미경은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는 부모님께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고 알렸고 로사와 라몬은 전화기 너머로 연신 고맙습니다. 사부인 정말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거의 울먹이는 듯했다. 미경은 어색한 듯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사돈 어른들께 너무 염려 마시라고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전해드려라.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통역해 주었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또 한바탕 감사의 말들이 쏟아졌다. 잠시 후 로사는 새로 받은 냉장고 옆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마리아의 메신저로 보내왔다. 사진 속에서 로사와 라몬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새 냉장고 옆에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순박한 기쁨이 사진을 뚫고 나올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미경의 시선은 냉장고보다 그 뒤편으로 보이는 부모님의 집 배경에 더 오래 머물렀다. 낡고 허름한 벽, 단출하다 못해 썰렁해 보이는 살림살이들,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 살짝 비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대문짝,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집의 모습이었다. 미경은 그동안 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도 허투루 사지 않고 알뜰하게 아껴 모은 돈으로 국제 결혼을 한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붙여주던 며느리의 모습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불쑥 말을 건넸다. 아가? 네, 어머님. 내가 내 친정 부모님을 한번 뵈러 필리핀에 다녀와야겠다. 마리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필리핀에요. 어머님께서요. 평생 한국 땅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시어머니였다. 명절 때 시골 큰 댁에 가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분이 머나먼 필리핀에, 그것도 자신의 친정집에 가시겠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다. 그래, 사돈댁에서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시는데 내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그리고 네가 자란 곳도 한번 보고 싶고 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하구나.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그것은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심처럼 보였다.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과 함께 걱정이 앞섰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향집에 가신다면 그 불편한 생활을 어떻게 견디실 수 있을까? 음식은 입에 맞으실까? 잠자리는 편하실까? 혹시라도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다. 시어머니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이만큼이나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마웠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집은 한국처럼 편하지가 않아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다. 내가 뭐 평생 호강만 하고 산 사람도 아니고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뭘 그리 걱정하느냐. 너는 그저 비행기 표나 알아보고 필요한 준비나 도와다오.
미경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했다. 그날 밤 마리아는 남편 현식과 시어머니의 필리핀 방문 계획에 대해 의논했다. 현식 역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긴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누구도 또 못 말리시는 거 알잖아.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당신도 오랜만에 고향 가는 거고 어머니께서도 당신 친정 식구들 직접 뵙고 나면 서로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윤미경 여사와 박마리아의 필리핀 동반 여행이 결정되었다. 며칠 후 마리아는 시어머니와 함께 필리핀 방문 계획을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알렸다. 로사와 라몬은 딸과 사부인이 함께 온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여행 날짜가 잡히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친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시어머니에게 필리핀의 날씨와 문화, 음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간단한 타갈로그어 인사말과 생활 용어도 가르쳐 드렸다. 어머님, 필리핀은 지금 우기라서 비가 자주 와요. 덥고 습하니까 얇고 가벼운 옷 위주로 챙기시고 작은 우산도 꼭 가져가셔야 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안녕하세요는 필리핀 말로 뭐라고 하더냐? 미경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안녕하세요는 마간다 하폰포라고 해요. 아침 인사는 마간다. 우마가 포, 저녁 인사는 마간다 가비포고요. 마간. 뭐라고? 미경은 서툰 발음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마리아의 입 모양을 따라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귀엽게 느껴져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고맙습니다는 살라마포라고 하고요. 사랑해요는 마헬키타라고 해요. 어머님, 살라마포, 마헬키타. 미경은 작은 수첩에 마리아가 가르쳐준 단어들을 서툰 글씨로 적어 넣으며 열심히 연습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그녀였지만 어쩌면 이번 여행에서는 그 말을 사용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마리아는 시어머니를 위해 필리핀에서 드실 만한 밑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만들었고 미경은 손주 지훈이와 필리핀의 조카들에게 줄 학용품과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다. 여권 발급을 위해 함께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고 은행에 가서 환전도 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번거롭기보다는 오히려 즐겁고 설레는 시간들이었다. 마치 오랜만에 단짝 친구와 함께 수학 여행을 준비하는 여학생들처럼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마리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 편의시설도 별로 없고 화장실도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물도 가끔 잘 안 나오고 전기도 종종 끊기고요. 미경은 그런 마리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아가, 걱정 마라. 내가 뭐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도 아니고 다 견딜만 할 게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느냐.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불안감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여행 전날 밤, 마리아와 미경은 마지막으로 짐을 꾸렸다. 커다란 여행 가방 안에는 필리핀 가족들을 위한 선물들과 함께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설레는 기대감도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뜻밖의 여행이었지만 어쩌면 이 여행이 그들의 관계에 그리고 두 가족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다. 제4장 낯선 경험, 그리고 진실된 감정들. 마침내 필리핀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다. 윤미경 여사와 박마리아는 새벽 일찍 공항으로 향했다. 남편 박현식과 아들 지훈이가 배웅을 나왔다. 엄마, 할머니, 필리핀에서 재미있게 지내다 오세요. 지훈이가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안으며 말했다. 미경은 손주의 볼에 뽀뽀를 하며 우리 강아지 할미 없다고 너무 말썽 피우면 안 된다.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 라고 다정하게 당부했다. 마리아 역시 아들을 꼭 안아주며 금방 다녀오겠다고 약속했다. 비행기 안에서 미경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을 내려다보며 상념에 잠겼다. 생전 처음 해보는 해외여행. 그것도 며느리의 친정나라 방문이라니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돈댁 식구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마리아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창밖 풍경에 신이 난 어린아이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어머님, 저기 아래 보이는 섬들이 다 필리핀이에요. 정말 예쁘죠? 그래? 바다 색깔이 꼭 에메랄드 같구나. 미경도 마리아의 들뜬 기분에 맞춰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두 사람을 확 덮쳐왔다. 한국의 가을 날씨와는 전혀 다른 끈적끈적하고 무더운 열대의 공기였다. 이야, 여기 날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미경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마리아의 부모님인 로사와 라몬이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엄마 아빠를 외치며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다. 모녀는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눈물을 글썽였다. 미경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로사와 라몬에게 다가가 마리아가 가르쳐준 대로 어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마간다, 하폰포 사돈 어른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로사와 라몬은 뜻밖의 한국어 인사에 깜짝 놀라면서도 무척이나 기뻐하는 눈치였다. 로사는 미경의 두 손을 꼭 잡고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다. 아이고, 사부인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몬 역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들의 순박하고 진심 어린 환대에 미경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난했다. 낡은 지프니를 개조한 듯한 작은 버스는 비포장도로 위를 덜컹거리며 달렸고 창문도 없는 차 안으로는 매캐한 먼지와 함께 후텁지근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다. 미경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숲, 에메랄드빛 논과 밭,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허름하지만 정겨워 보이는 필리핀의 전통 가옥들, 한국의 도시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이국적인 모습이었다. 마침내 마리아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 입구에는 이미 여러 명의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가 차에서 내리자 마치 큰 축제라도 열린 것처럼 환호성과 함께 반가운 인사들이 쏟아졌다. 미경은 그런 열렬한 환대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마리아의 부모님 집은 마을 안쪽 작은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낡아 보이는 집이었다. 하지만 로사와 라몬은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경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누추하지만 편히 쉬십시오. 집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미경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방은 비좁았고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와 작은 나무 탁자 몇 개가 전부였다. 무엇보다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화장실이었다. 수세식 병이는커녕 문짝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재래식 화장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게다가 샤워 시설도 따로 없어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양동이에 받아 써야 했다. 어머님, 많이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마리아가 미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미경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다. 괜찮다. 나도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거 다 익숙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어려 있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것이었다. 정전이었다. 로사는 익숙한 듯 태연하게 양초를 찾아 불을 밝혔고 라몬은 손부채를 가져와 미경에게 부채질을 해주었다. 여기는 전기가 자주 끊겨요. 사부인, 금방 다시 들어올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라몬이 미안한 듯 말했다. 미경은 어둠 속에서 타닥거리는 양초 불빛에 의지해 겨우 저녁 식사를 마쳤다.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조차 돌아가지 않는 무더위 속에서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다. 다음 날 아셔머니 경은 마리아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로사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 한쪽 우물에서 힘겹게 물을 길어 올렸고 그 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했다. 미경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돗물과 세탁기가 이곳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오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웃집의 부서진 지붕을 수리하는 바야니안이라는 공동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능숙하게 야자수 잎을 엮었고 여자들은 그들에게 마실 물과 음식을 날랐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서로 웃고 격려하며 함께 일하는 그들의 모습은 미경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로사는 미경을 위해 특별한 필리핀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아도보라는 달고기 간장 조림과 시니강이라는 새콤한 국, 그리고 망고와 파파야 같은 신선한 열대 과일들이었다.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와 음식 맛에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로사의 정성스러운 권유에 용기를 내어 맛을 본 미경은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오후에는 마리아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다. 작은 구멍가게,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운동장,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정자까지 모든 것이 소박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미경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고, 미경도 어색하지만 마리아에게 배운 타갈로그어 인사말로 화답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설음과 불편함은 어느새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사람들의 정과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차오르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불편한 점들은 많았다.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전과 모기떼의 습격, 그리고 언제 물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까지.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곳 사람들의 순수하고 낙천적인 모습과 끈끈한 가족애는 미경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마리아가 왜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곳 필리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된 감정들은 언제나 가장 순수하고 소박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미경은 가슴 깊이 깨닫고 있었다. 제5장 2의 밤, 그리고 위대한 결심. 필리핀에서의 며칠은 윤미경 여사에게 많은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낯선 환경과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가족애와 순박한 사람들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박마리아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환경과 그녀의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미경은 며느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마을 전체가 또다시 깊은 어둠에 휩싸였다. 익숙한 정전이었다. 라몬은 능숙하게 등유 램프에 불을 밝혔고, 로사는 식탁 위에 커다란 양초 몇 개를 더 켜두었다. 희미하고 흔들리는 불빛 아래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다. 전기가 나가면서 유일하게 돌아가던 낡은 선풍기마저 멈춰버려 훅 끼치는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졌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저녁 로사는 사부인 미경을 위해 특별히 마당에서 직접 키운 닭을 잡아 백숙을 만들었다. 닭 한 마리가 온 가족에게는 귀한 음식이었지만 멀리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것이었다. 구수한 닭백숙 냄새와 함께 램프 불빛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미경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음식을 먹으며 로사와 라몬,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은 강인함과 따뜻한 인간미가 어려 있었다. 미경은 문득 자신이 지난 10년간 며느리 마리아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경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부인, 왜 그러십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로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사부인,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 두 분과 마리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단함 대신 감성에 젖어 있었다. 제가 처음 마리아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미경은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선 외국인 며느리. 저도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 현식이가 고생하지는 않을까? 우리 집안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마리아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로사와 라몬도 숨을 죽인 채 미경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제가 이곳 필리핀에 와서 며칠 지내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왔다.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낯선 한국 땅에서 시집살이 하면서도 단 한 번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아이. 그런 마리아를 제가 너무 몰라줬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미경은 마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마리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다. 로사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미경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닙니다. 사부인.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지요. 우리 마리아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램프 불빛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세 여자는 한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그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듯했다. 라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눈가를 훔쳤다. 한참 후 감정을 추스른 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마리아가 자란 환경을 보고 사돈 어른들이 살아오신 모습을 뵈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분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가 사돈 어른들께 작은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제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두 분께 진 빚을 갚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두 분께 새 집을 하나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로사와 라몬, 그리고 마리아까지 모두가 너무나 엄청난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미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네? 내 집. 집이라니요. 사부인 라몬이 더듬거리며 간신히 물었다. 네, 집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마리아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면서 봐둔 집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이 집보다는 훨씬 더 넓고 튼튼하고 생활하기에도 편리할 겁니다. 물론 한국의 아파트만큼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두 분께서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사부인,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받아주십시오. 사돈 어른, 이것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리아가 우리 집안에 와서 준 행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낡은 집의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두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경의 진심 어린 제안과 로사, 라몬 부부의 강혹한 사양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지만 결국 미경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마리아와 함께 마을 어귀의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새로 리모델링된 깔끔한 집을 봐두었고 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였다. 그것은 그녀가 필리핀에 오기 전부터 어쩌면 냉장고를 주문했을 때부터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위대한 결심이었을지도 몰랐다. 그 밤 미경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혹시라도 사돈댁에 괜한 부담만 안겨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뿌듯함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깊은 행복감을 느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실된 관계.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녀는 이곳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서 며느리의 눈물과 사돈댁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중요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었다. 제6장 2배의 기쁨, 그리고 두 가족의 끈끈한 유대. 윤미경 여사가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 박마리아의 집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함과 활기가 넘쳤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위해 새 집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감사를 안겨주었다. 남편 박현식 역시 어머니의 파격적인 결정에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존경심을 표했다. 어린 아들 박지훈만이 할머니의 통 큰 선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와 할머니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정해진 것 같아 덩달아 신이 났다. 한 달 후 마리아의 부모님인 로사와 라몬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짜에 맞춰 한국의 박씨 가족은 다시 한번 필리핀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현식과 지훈이도 함께였다. 미경은 아들과 손주에게 필리핀에서의 경험과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현식과 지훈 역시 기대와 설렘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필리핀 공항에는 로사와 라몬, 그리고 마리아의 형제자매들까지 모두 마중을 나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특히 지훈이는 처음 만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 삼촌들의 뜨거운 환대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금세 그들의 따뜻한 분위기에 동화되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로사와 라몬의 새집 앞에는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이 계약했던 집은 지난 한 달 동안 약간의 수리와 단장을 거쳐 제법 근사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예전에 낡고 허름했던 오두막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튼튼한 지붕과 제대로 된 창문, 그리고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우리 집이란 말이냐? 로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새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라몬 역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미경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본격적인 이사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바야니한 정신이 다시 한번 발휘된 것이었다. 남자들은 힘을 합쳐 무거운 짐을 옮겼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며 일손을 도왔다. 현식과 지훈이도 팔을 걷어붙이고 이삿짐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에서 온 도시 가족에게는 분명 생소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했다.
특히 지훈이는 필리핀 삼촌들과 어울려 장난을 치며 금세 친해졌고 서툰 영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했다. 이삿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마당에서는 성대한 집들이 잔치가 벌어졌다. 로사와 마을 여자들이 함께 준비한 풍성한 필리핀 전통 음식들이 차려졌고 한국에서 미경과 마리아가 가져온 잡채와 불고기, 김치 등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두 나라의 음식이 한데 어우러진 식탁처럼 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하나가 된 듯했다. 흥겨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라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사부인, 아니, 이제는 제게도 어머님과 다름없으신 분입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미경은 라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돈 어른,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은혜를 논하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그저 마리아와 현식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우리 지훈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미경은 조용히 로사를 한쪽으로 불렀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부터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로사에게 건넸다. 사부인, 이것은 제가 젊었을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인데 그리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사부인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영롱한 빛깔의 자수정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로사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사부인. 이렇게 귀한 것을 제가 어떻게... 로사가 손사래를 치자 미경은 로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사부인과 저는 이제 피를 나눈 자매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부인께 드리는 우정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로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미경을 힘껏 끌어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필리핀에 머물면서 현식과 지훈이도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현식은 아내 마리아가 자라온 환경과 그녀의 가족들이 가진 따뜻함과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아내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지훈이 역시 필리핀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그는 특히 외할아버지 라몬이 가르쳐준 필리핀 전통 놀이에 푹 빠졌고 외할머니 로사가 해주는 달콤한 망고 주스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가족은 새집 마당에 모여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필리핀의 밤하늘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히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마리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수많은 감동과 깨달음들이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의 친정을 방문한다는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필리핀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라몬이 낡은 기타를 가져와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감미로운 필리핀 전통 가락이 밤 하늘 아래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모두가 말없이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음악 속에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희망,
그리고 두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끈끈한 유대의 감정들이 모두 녹아있는 듯했다. 두 배의 기쁨은 그렇게 두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겨지고 있었다. 제7장 냉장고 그리고 국경 없는 사랑. 필리핀에서의 꿈 같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박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밝았다. 로사와 라몬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두 가족을 배웅하기 위해 새집 마당에 모였다. 작별의 아쉬움과 함께 서로의 마음속에 새겨진 따뜻한 추억들이 눈물과 미소로 교차했다. 언니, 꼭 다시 오셔야 해요. 저희는 언제나 언니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로사가 윤미경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경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로사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럼 동생, 꼭 다시 올게.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니까 서로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세. 두 사람은 마치 친자매처럼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박현식과 박마리아 그리고 어린 박지훈 역시 필리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지훈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필리핀 삼촌, 이모들과 헤어지는 것이 섭섭한지 연신 눈물을 훔쳤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또 올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라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강아지, 언제든 환영이다. 다음에 올 때는 더 재미있는 놀이 많이 가르쳐 주마. 라고 약속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리아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처럼 느껴졌다. 고장난 낡은 냉장고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가져다 줄 줄이야. 그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여정의 시작점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마리아의 집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 윤미경 여사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친정어머니처럼 편안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미경 역시 며느리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부드럽고 살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마리아를 외국에서 온 며느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리아를 자신의 소중한 딸이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게 된 것이었다. 미경은 종종 마리아를 불러 필리핀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었고 때로는 마리아에게 필리핀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마리아가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미경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로사와 라몬에게 안부를 전했고 서툰 탁 알로그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사돈지간이었다. 남편 현식 역시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돈독해진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아내 마리아가 더 이상 타국에서의 외로움이나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고 어머니 미경에게도 필리핀 사돈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했다. 어린 지훈이도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냥 좋았다. 어느 날 저녁, 마리아가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그녀는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시어머니 미경이 정성껏 만들어 놓아둔 밑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리아가 좋아하는 잡채, 시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나물 무침, 그리고 얼마 전 필리핀에서 함께 맛있게 먹었던 아도보를 흉내내어 만드신 듯한 달고기 조림까지. 그리고 그 반찬들 사이 작은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서툴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눌러 쓴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 마리아에게 이 반찬들 속에 내 마음도 함께 담아 넣었다. 네가 필리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따뜻한 사랑,
그리고 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정성, 평생 잊지 않은 마.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다. 국경도 언어도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제나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너의 한국 엄마 윤미경이 보낸다. 마리아는 메모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한 감동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한자 한자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가슴에 메모지를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냉장고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의 매개체였고 국경을 넘어선 이하애와 화합의 상징이었으며 무엇보다 시어머니 윤미경 여사의 깊고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다. 처음 필리핀에서 낡은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절망감과 걱정에 휩싸였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축복과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그 노을빛은 마치 필리핀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한국 가족이 있었고 언제나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그리운 필리핀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어머니의 냉장고가 있었다. 그 냉장고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국경도 없고 조건도 없는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을 터였다. 마리아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색채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